60세 이상이라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릎이 뻣뻣하게 굳어있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뚝뚝 소리가 나고 조금만 오래 걸어도 무릎이 욱신거리는 통증 때문에 멈춰 서야 하는 순간들. 많은 분들은 이것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당연히 오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무릎 통증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활 습관, 근육의 약화, 잘못된 운동법이 누적되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보고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의 40% 이상이 무릎 관절염이나 만성 무릎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학계의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무릎 연골은 한번 다르면 절대 회복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다른 학자는 초기 단계라면 생활 습관과 가벼운 운동으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작은 동작 하나의 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가의 치료제, 비싼 주사나 수술을 떠올리지만 실제로 무릎 건강을 지탱해 주는 것은 아주 사소한 일상 속 습관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동작은 단돈 1,000원, 아니 사실은 돈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집 안에 있는 의자 하나만 있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무릎 통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살려주며 관절액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은 공간에서 건강을 지켜나가는 기분이 들 겁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뒤 지금 남아있는 무릎 근육의 4분의 1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끝까지 잘 들어주신다면 오늘 밤부터 무릎이 한결 가벼워지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단돈 1,000원으로 시작하는 기적 같은 무릎 운동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 운동이라고 하면 헬스장에서 큰 기구를 사용하거나 물리치료실에서 전문 장비를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집 안에 이미 있는 아주 단순한 물건 하나입니다. 바로 의자입니다. 의자는 단돈 1,000원이면 구할 수 있는 물건이기도 하고 이미 집에 흔히 있으니 새로 살 필요도 없습니다. 의자 하나만 있으면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 의자일까요? 무릎은 체중의 대부분을 지탱하는 관절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하중을 받으며 운동을 하면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자를 이용하면 무릎에 실리는 무게를 조절할 수 있고 넘어질 위험 없이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재활의학과 의사들이 고령 환자에게 가장 먼저 권하는 방법도 의자를 이용한 운동입니다. 대표적인 동작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앞으로 쭉 뻗은 뒤 무릎을 살짝 들어 올리는 의자 레그 익스텐션입니다. 이 간단한 동작은 허벅지 앞쪽 근육, 즉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근육이 튼튼해야 무릎 관절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움직입니다. 마치 건물의 기둥이 튼튼해야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덧붙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동작을 백엔 체조라고 부릅니다. 백엔은 일본 동전 백엔을 뜻하는데, 즉 누구나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저비용 운동이라는 의미입니다. 한국 돈으로 치면 1,000원 남짓이지요. 이름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집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무릎 운동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의가 있습니다. 어떤 의사는 이런 간단한 운동이 실제로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반면 다른 의사들은 꾸준히 한다면 분명히 통증 완화와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해롭지 않으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면 해보는 것이 이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혹시 의자를 집에서 운동용으로 써보신 적이 있나요? 단순히 앉는 것 말고 운동에 활용해 본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시청자분들께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해보세요. 의자에 앉아 천천히 숨을 고르면서 다리를 앞으로 뻗고 발끝을 천천히 들어 올려보세요. 하루에 9번만 반복해도 무릎 주변 근육이 활성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무릎을 억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1,000원짜리 의자 하나,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단순한 의자 동작이 어떻게 혈액순환까지 개선해 주는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이 아픈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단순히 연골이 닳아서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혈액순환의 부족이 핵심 원인 중 하나입니다. 무릎 관절은 우리 몸의 말단 부위에 있기 때문에 혈액이 잘 돌지 않으면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 결과 염증이 쉽게 생기고 작은 통증도 오래 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집에서 간단히 혈액순환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3분 다리 펌핑 동작입니다. 준비물은 여전히 의자 하나뿐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양발을 바닥에 단단히 붙입니다. 그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 놨다. 마치 펌프질을 하듯이 반복합니다. 이 단순한 동작이 종아리 근육을 자극하고 정맥을 압박해 혈액을 심장 쪽으로 끌어올려 줍니다. 우리가 흔히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종아리 근육을 깨우는 방법이지요. 주요 연구들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미국 관절학회는 고령층에서 종아리 펌핑 운동을 하루 5분만 해도 무릎 통증이 20-30% 완화될 수 있다는 보고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런 단순한 동작이 서양에서는 캘프 펌프라고 불리고 한국에서는 발뒤꿈치 들기 운동이라 불린다는 점입니다. 이름은 달라도 효과는 같습니다. 여기서 학계의 흥미로운 논쟁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짧은 시간에 이런 가벼운 운동이 정말 혈액순환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연구자들은 꾸준히 시행하면 특히 노인층에서는 혈액순환 개선뿐 아니라 하지부종, 혈전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저는 후자의 의견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해롭지 않으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시도해보는 것이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녁에 다리가 붓거나 무겁다고 느끼신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 펌핑 동작이 꼭 필요하신 분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7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밤마다 다리가 너무 무겁고 무릎이 욱신거려서 잠을 설치곤 했어요. 그런데 의자에 앉아서 이 발뒤꿈치 들기 운동을 하루에 3번씩 하다 보니 다리가 덜 붓고 무릎도 덜 아프더라고요. 그분은 지금도 하루 3분씩 이 습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분.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TV 광고가 몇 번 지나가는 동안에도 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그런데 그 3분이 여러분의 무릎을 가볍게 만들고 혈액순환을 깨워주며 심지어 심혈관 건강까지 지켜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몸이 답답하고 무겁다고 느껴질 때 잠깐이라도
이 펌핑 동작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다음으로는 단순한 움직임이 근육까지 살리고 무릎을 안정적으로 지탱하는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이 아픈 이유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히 관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무릎을 둘러싼 근육의 약화가 통증의 큰 원인입니다. 우리 무릎 관절은 마치 건물의 기둥처럼 허벅지 앞뒤의 근육에 의해 지탱됩니다. 이 기둥이 약해지면 관절에 과도한 하중이 실리고 작은 충격에도 큰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께서 젊었을 때는 계단을 2칸씩 오르내리거나 하루 종일 서 있어도 크게 문제 없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60세 이후부터는 허벅지 근육이 해마다 줄어듭니다. 의학적으로는 근감소증이라 부릅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는 1년에 평균 1%씩 근육량이 줄어들며 특히 허벅지 근육의 감소가 가장 두드러집니다. 그런데 이 근육이 줄어드는 만큼 무릎 관절이 흔들리고 통증이 심해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작은 습관입니다. 거창한 헬스장 운동이 아니라 집에서 의자 하나로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이 근육을 되살려줍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의자에 앉아 등을 곧게 편 후 무릎을 살짝 굽히면서 일어섰다가 다시 앉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어 스쿼트라고 부릅니다. 무릎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허벅지 앞뒤 근육을 골고루 강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스쿼트 운동이 무릎을 더 나쁘게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연구진은 무릎 각도를 90도 이상으로 굽히지 않고 의자를 보조도구로 사용하면 오히려 관절 안정성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즉, 방법을 잘 선택하면 스쿼트는 무릎을 해치지 않고 지켜주는 운동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무릎이 아플까봐 운동을 피하고 계시진 않나요? 사실 운동을 안 하는 것이야말로 무릎 건강을 더 빠르게 약화시키는 길일 수 있습니다. 움직임이 줄면 근육은 더 빨리 사라지고 남은 관절은 그 하중을 홀로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68세 남성 환자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운동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의자 스쿼트를 하루 10번씩 꾸준히 하다 보니 통증이 줄고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저녁마다 TV 뉴스를 보면서 이 동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지만 큰 변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하루에 단 5번만 반복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다리가 후들거릴 수 있지만 며칠만 지나면 허벅지가 단단해지고 무릎이 덜 흔들리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반복이 무릎을 지탱하는 기둥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작은 습관이 단순히 근육뿐 아니라 무릎 속 관절에까지 지켜주는 놀라운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 관절이 건강하게 움직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관절액 활액입니다. 관절액은 무릎 연골 사이를 촉촉하게 적셔주고 마찰을 줄여주는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소중한 관절액이 점점 줄어듭니다. 마치 오래된 기계가 기름칠을 하지 않으면 삐걱거리는 것처럼 무릎도 관절액이 부족하면 뻣뻣해지고 통증이 심해집니다. 그렇다면 관절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많은 분들이 주사 치료나 고가의 보충제를 떠올립니다. 물론 병원 치료가 꼭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 속에서 관절액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릎을 부드럽게 자극하는 운동입니다. 움직임이 없으면 관절액은 점점 줄어들고 흐르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가볍게 움직여주면 마치 샘물이 솟아나듯 관절액이 다시 순환하며 관절을 보호합니다. 여기서 제가 추천드리는 간단한 동작은 무릎 돌리기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들고 천천히 무릎을 안쪽, 바깥쪽으로 둥글게 돌려주는 동작입니다. 하루에 3분만 해도 관절 주위가 따뜻해지고 관절액이 고르게 퍼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강하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학계에서도 흥미로운 논의가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운동으로 관절액이 늘어난다는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또 다른 연구자들은 규칙적인 움직임이 관절 내 대사 활동을 자극해 윤활 작용을 촉진한다고 말합니다. 아직 명확한 결론은 없지만 환자들의 체감 효과는 분명 존재합니다. 실제로 운동을 하면 무릎이 덜 뻣뻣하다는 어르신들의 목소리는 매우 흔합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딱딱하고 움직이기 힘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바로 이 관절액이 부족하거나 제대로 흐르지 못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2세 여성 환자분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그분은 아침마다 무릎이 굳어 계단을 내려가기가 힘들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그런데 무릎 돌리기를 매일 아침 습관처럼 하신 뒤 무릎이 덜 뻣뻣하고 계단 내려가는 게 한결 편해졌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단순한 동작이지만 관절액 순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입니다. 또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통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관절을 물이 흘러야 건강한 강에 비유했습니다. 강물이 막히면 썩듯이 관절도 움직임이 없으면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오래된 비유가 현대의학 연구와도 연결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이제 매일 단 3분이라도 무릎을 부드럽게 돌려보십시오. 작은 원을 그리며 움직일 때마다 여러분의 무릎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기름이 돌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상상이 실제로 무릎을 덜 아프게 만들고 걷는 걸 한결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좋은 습관과 달리 무릎을 망치는 잘못된 운동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해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운동을 하느냐입니다. 같은 운동이라도 무릎에는 득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을 살리겠다고 열심히 운동하다가 오히려 관절을 망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과도한 달리기입니다. 달리기는 심폐 건강에는 좋지만 무릎에는 강한 충격을 반복적으로 가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무릎은 이미 연골이 얇아져 있기 때문에 매번의 충격이 누적되어 손상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장거리 달리기는 노인층의 무릎 관절염 위험을 2배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또 하나 자주 보이는 잘못된 습관은 무릎을 꿇고 하는 운동이나 자세입니다. 예를 들어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오래 앉아있는 습관은 관절을 압박해 연골 손상을 악화시킵니다. 실제로 무릎 관절염 환자 중 상당수가 이런 생활 습관을 오랫동안 유지해온 경우가 많습니다. 흥미로운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운동은 무릎에 무조건 이롭다라고 단정하지만 다른 연구자들은 운동이 무릎에 도움이 되려면 반드시 강도와 방식을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사실 두 의견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무릎을 전혀 쓰지 않으면 근육이 줄어들어 통증이 심해지고 반대로 지나치게 강한 운동을 하면 관절이 망가지기 때문이지요. 결국 균형이 답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무릎이 불편한데도 젊은 시절처럼 계단을 2칸씩 오르내리거나
무릎 꿇는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진 않나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무릎을 더 빨리 해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6세 남성 환자분은 퇴직 후 건강을 지키겠다며 매일 아파트 단지를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무릎 통증이 심해져서 오히려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지요. 제가 권한 것은 달리기가 아니라 걷기와 의자 운동으로의 전환이었습니다.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통증이 점차 줄어들고 무릎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운동은 무릎을 망치지만 올바른 운동은 무릎을 지켜줍니다. 중요한 것은 운동의 양보다 방식입니다. 무릎을 굽혔다 펼 때 각도를 과도하게 하지 않고 충격이 큰 운동 대신 저강도의 반복 운동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무릎 건강을 살리는 길입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무릎 아픔을 견디기 위해 의존하는 진통제 함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대부분은 진통제입니다.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고 복용하면 곧바로 통증이 사라지는 것 같으니 당장은 참 편리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진통제에 의존하는 생활이 장기적으로는 무릎을 더 해치고 몸 전체에도 큰 부담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의학적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통제, 특히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NSAIDs는 관절염 환자에게 흔히 처방됩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 복용 시 위장 출혈, 신장 손상,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무릎이 아파서 먹은 약이 오히려 위와 심장, 신장을 조용히 해치고 있는 셈이지요. 여기서 학계의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통증을 조절하지 않으면 운동조차 못하기 때문에 진통제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학자들은 통증을 무조건 약으로 누르기보다 생활 습관과 운동으로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느 쪽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중요한 건 약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재미있는 사례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70대 여성 환자분은 무릎이 아플 때마다 하루 3번씩 진통제를 복용했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약을 먹어도 통증이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쓰림과 소화불량이 심해져서 병원에 오셨지요. 결국 약을 줄이고 대신 매일 의자 운동과 무릎 펌핑 동작을 하도록 지도했습니다. 몇 주 후 그분은 예전보다 무릎 통증이 줄었고 약도 거의 필요 없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무릎이 아플 때마다 습관처럼 약을 먼저 찾고 계시진 않나요? 잠깐의 편안함은 줄 수 있어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진통제는 급한 불을 끄는 소화기와 같습니다.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아주지만 근본적으로 불이 난 원인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집을 지키려면 근본적인 대책, 즉 생활 습관과 근육 강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진통제 남용에 따른 사회적 문제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수십만 명이 진통제 부작용으로 응급실을 찾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약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 내 몸을 지키는 힘을 길러야 한다. 따라서 무릎 통증이 있을 때는 우선 간단한 의자 운동, 혈액순환을 돕는 습관, 무릎 돌리기 같은 부드러운 동작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약은 꼭 필요할 때 단기간에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는 무심코 반복하는 식습관이 어떻게 무릎 통증을 악화시키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사실은 무릎 건강을 조용히 해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은 무릎은 연골의 문제, 음식과는 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식습관이 염증과 통증에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끊임없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쁜 습관은 과도한 나트륨 섭취입니다. 한국인의 식탁은 소금과 간장이 빠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체내 염증 반응이 쉽게 일어나고 관절 내부의 부종을 악화시킵니다. 무릎이 붓고 욱신거리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나트륨 때문입니다. 실제로 관절염 환자 중 짠 음식을 줄인 사람은 통증이 완화되고 약 복용량도 줄어들었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포화지방과 기름진 음식입니다. 삼겹살, 튀김, 패스트푸드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은 몸속 염증 수치를 높이는 주범입니다. 게다가 체중 증가를 불러와 무릎 관절에 더 큰 하중을 실어줍니다. 단순히 살이 찌는 문제가 아니라 염증과 기계적 부담이 동시에 늘어나는 셈이지요. 여기서 학계의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식습관만으로 관절염이 생기거나 악화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또 다른 연구들은 한겸식단은 분명히 무릎 통증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내놓습니다. 아직 결론은 명확하지 않지만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하나입니다. 좋지 않은 음식은 몸 전체에 염증 반응을 키우고 이는 곧 관절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중해식 식단, 즉 채소, 과일, 올리브유, 생선을 중심으로 한 식습관을 지킨 사람들은 무릎 관절염 발생률이 낮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항산화 물질과 오메가3 지방산이 염증을 완화해 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음식이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무릎이 아프면서도 여전히 짠 찌개, 기름진 음식, 야식 습관을 이어가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무릎 통증은 쉽게 좋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75세 여성 환자분은 김치찌개와 라면을 즐겨 드셨습니다. 무릎 통증으로 병원을 찾으셨는데 진단은 초기 관절염이었습니다. 제가 권한 것은 약이 아니라 나트륨 줄이기와 채소 섭취 늘리기였습니다. 2달 후 다시 뵈었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릎 붓기가 빠지고 예전보다 훨씬 덜 아파요. 식습관 하나가 변화를 만든 것입니다. 음식은 매일 반복되는 선택입니다.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 무릎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짠 음식은 줄이고 기름진 음식 대신 한겸식품을 가까이 두시길 권합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니 쉬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오해가 왜 회복을 늦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은 무릎을 많이 썼으니 쉬어야지 일 겁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통증이 시작되면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하루 종일 앉아 있거나 누워 지내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정답일까요? 의학적으로 보면 지나친 휴식은 오히려 무릎 건강을 더 악화시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빠르게 약해지고 관절에게 순환이 줄어들어 관절은 더 뻣뻣해집니다. 결국 무릎이 점점 약해져 작은 걸음조차 고통스럽게 만드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학계에서도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급성 통증이 심할 때는 일정 기간 안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안정만으로는 근본적인 회복이 불가능하며 오히려 가벼운 움직임이 빠른 회복을 돕는다고 강조합니다. 실제 가이드라인도 통증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꾸준히 움직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효과적이라는 방향을 권고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의 몇몇 병원에서는 무릎 수술 직후 환자에게 오히려 침대에만 있지 말고 가능한 빨리 걸어라고 지도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조기 보행이 혈액순환을 살리고 근육 위축을 막아 회복을 앞당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무릎이 아프다는 이유로 요즘 활동을 거의 줄이고 집에서만 앉아 계시진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무릎은 점점 더 굳고 통증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74세 남성 환자분의 사례가 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2달 동안 거의 외출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통증은 줄지 않았고 오히려 근육이 더 빠져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이후 제가 권한 것은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와 발 뒤꿈치 들기 같은 아주 가벼운 동작이었습니다. 꾸준히 실천한 지 3달 만에 그는 예전보다 훨씬 덜 아프고 다시 산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릎 건강의 진짜 답은 과도한 휴식이 아니라 적절한 움직임입니다. 가만히 쉬는 것만으로는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움직임이 관절액을 흐르게 하고 근육을 살리며 무릎을 지탱하는 기둥을 다시 세워줍니다. 그러니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무릎이 아플수록 무릎을 살리는 올바른 움직임을 선택해야 합니다.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의자 운동 같은 작은 움직임이 바로 치료의 시작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작은 습관들이 실제 어르신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감동적인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해온 의자 운동, 발 뒤꿈치 들기, 무릎 돌리기 같은 단순한 동작이 정말로 효과가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간단한 습관으로 과연 무릎이 달라질까라며 고개를 갸웃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작은 습관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72세 여성 환자분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려 외출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권한 건 매일 아침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10번씩 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뻣뻣해 힘들어 하셨지만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덜 아프고 장을 보러 나가는 게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이 작은 습관이 그녀의 일상과 자신감을 바꾼 것이죠. 또 다른 사례입니다. 68세 남성은 퇴직 후 집에서 지내며 무릎 통증으로 고생했습니다. 달리기를 하며 건강을 지켜보려 했지만 오히려 통증이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달리기를 멈추고 의자에 앉아 발 뒤꿈치 들기를 하루 5분씩 실천했습니다. 3달 후 그는 무릎이 가벼워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져 다리가 덜 붓는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약을 찾는 횟수가 줄어든 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비싼 치료나 큰 수술이 아니어도 꾸준한 작은 습관이 무릎 건강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계에서도 이에 대해 논쟁이 있지만 실제 환자들의 체감 효과와 임상 사례는 이를 강하게 지지합니다. 운동은 무릎을 해친다는 두려움이 오히려 무릎을 망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무릎을 위해 어떤 움직임을 하셨나요? 만약 없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단 한 번만 해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운동은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한 습관은 약보다 강력한 치료제가 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수많은 어르신들이 보여준 실제 경험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무릎은 우리 삶의 자유를 지키는 관문입니다. 걷는 기쁨, 손주와 함께 나들이 가는 행복, 시장을 오가며 느끼는 활력. All of these hinge on the health of your knees. 작은 습관 하나가
삶의 질 전체를 바꾸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오늘부터 무릎을 새롭게 지킬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무릎 통증을 겪고 계신 많은 어르신들이 흔히 하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늦었어. 연골은 이미 닳았으니 방법이 없지.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골이 한번 완전히 닳아버리면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의학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릎을 지탱하는 근육을 키우고 관절의 순환을 살리며 혈액 흐름을 개선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납니다. 단 1주 2주만 꾸준히 실천해도 무릎의 뻣뻣함이 줄고 걸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택입니다. 매일 약을 찾을 것인지 아니면 작은 습관으로 스스로 무릎을 살릴 것인지 앉아서 통증을 원망할 것인지 의자에서 일어나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디딜 것인지 결국 무릎 건강은 병원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많은 어르신들을 만납니다. 공통적으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수술해야 하는 건 아닐까? 내가 걸을 수 없게 되면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바꿔보겠다는 결심이 생긴 순간 그분들의 표정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무릎을 위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단돈 1,000원짜리 의자 하나로도 시작할 수 있는 이 습관을 지금 당장 실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미루고 내일로 넘기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캐나다의 한 연구에서 70세 이상 고령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은 약물 치료 위주로 생활했고 다른 그룹은 가벼운 운동과 생활 습관 개선에 집중했습니다. 1년 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운동과 습관을 선택한 그룹은 통증이 절반 이상 줄었고 수술 필요성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결국 선택의 차이가 미래의 차이를 만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거창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단 5분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실천해 보십시오. 발 뒤꿈치를 들었다 놨다 하는 작은 동작부터 시작하십시오. 처음에는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시간이 쌓이면 무릎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이 말은 무릎 건강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오늘이 바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날입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함께 실천하고 경험을 나누는 것이 왜 무릎 건강을 더욱 지켜주는 힘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단돈 1,000원짜리 의자 하나로 무릎 통증을 줄이고 근육을 살리며 관절액을 지키는 방법을 배우셨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것만으로도 이미 한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 지식을 오늘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공통적으로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쉽게 지치지만 함께하면 오래 간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동작도 누군가와 함께할 때 더 즐겁고 꾸준히 이어갈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권합니다. 운동을 시작하셨다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공유하세요. 그리고 작은 변화라도 서로에게 나누어 주세요. 예를 들어 한 67세 여성 환자분은 손주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오늘은 의자 운동 16번이나 했단다. 손주는 박수를 치며 칭찬했고 그것이 그분에게는 무척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분은 지금도 매일 이 습관을 이어가며 무릎 통증 없이 활기찬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환자분은 온라인 카페에 자신의 변화를 올리며 동기부여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5번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하루 50번씩도 합니다. 무릎이 훨씬 덜 아파요. 댓글로 응원해준 다른 어르신들의 말이 또 다른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이렇듯 나눔과 응원은 습관을 이어가는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발뒤꿈치 들기가 가장 신선했을 수 있고 또 다른 분은 무릎 돌리기 운동을 처음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단순한 버튼 클릭이 아니라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혹시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는 친구나 가족이 계신다면 공유해 주시는 것도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무릎은 단순한 관절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를 지켜주는 열쇠이고 삶의 활력을 이어주는 문입니다. 오늘부터 단 한 번에 앉았다 일어나기, 단 3분의 발뒤꿈치 들기, 단 한 바퀴의 무릎 돌리기가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인생의 자유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고 내일은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으시길 바랍니다.